여기는 평양이다. 86페이지 35번째 무언가를 보라. 이런 지령이 떨어진다는 건데 천상용 차장. 난수표라는 거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난수를 활용한 방송이 계속 그러니까 새롭게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첩보 영화라든지 뭐 간첩 영화 뭐 이런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공작원이 내려와서 라디오로 소리 듣고 해서 뭐 받아 적고 이랬던 거. 네. 이 방송이 오랫동안 중단이 됐는데 최근에 재개가 됐습니다. 네. 중단된 시점이 2000년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중단이 됐거든요. 네. 재개됐다면 16년 만에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게 난수 방송인데 네. 지금부터 27호 탐사대원을 위한 원격 교육대학 수학 복습 과제를 알려드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방송통신대학에서 수학 공부하자는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번호가 네. 459페이지 35번, 913페이지 55번, 135페이지 86번 점점점점 계속 납니다. 약속된 책자의 페이지와 글자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네. 지령의 내용이 파악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식 방식의 지령 전달 방법 이걸 다시 재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15일이니까 7월 15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총리가 경북 성주에 내려갔던 그날 처음 방송이 재개된 겁니다. 실제로 난수 방송이 어떤 걸까? 저희가 그 샘플 일부를 좀 들려드릴게요. 아, 이런 식이구나.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2807기포 선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695, 49, 4, 29, 네, 지금 듣고 있는 것, 자, 12분간 지속됐던 난수 방송 한 예를 듣고 있습니다. 15일 자정부터 시작됐습니다. 1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궁금한 게요, 김정무 실장님. 네.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실장 하시는 과정까지 뭐 30년 가까이 북한을 바라보셨는데 저런 게 예전엔 있었다가 사라졌는데 네. 왜 다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일단 네. 북한이 저렇게 난수를 읽었으니 네. 우리 그 대공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네. 저 난수로 해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네. 괴롭히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아, 올라가- 국가정보원 골탕 좀 먹어라.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16년 동안 잠자고 있는 그런 대남 공작원들이 있습니다. 네. 현재는 북한과 네. 연계가 끊어져 가지고 네. 현재 우리 사회에 잠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지령을 옛날 방식으로 지령을 줘가지고 다시 그 활동을 재개시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네.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천상용 차장석의 영화 의영제 속에 나오는 장면, 영화 장면인데 실제 난수표 활용한 장면을 활용한 거죠? 예, 저런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 지령을 숫자 암호로 전달받고 책에서 이제 찾는 건데 조금 전에 부활 보였죠? 네. 톨스토이의 부활책에서 글자를 이제 조합해내는 겁니다. 저 네. 부활책이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네. 우리 실제로 2006년에 그 검거된 공안사범이 실제 저 부활책을 가지고 네. 난수표를 해독해서 한번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줬던 적이 있는데 네. 책도 아무래도 저 책을 갖고 다니면 뭐 문학소년처럼 보일 테니까 의심을 덜 받고 그래서 네. 상당히 애용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실제 샘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5자리 숫자가 뭐 깨알같이 섞인 종이인데요. 네네, 예. 자, 김정모 실장님 눈에 익숙하신 거죠? 네, 이게 전형적인 난수표고 네. 지금 현재 그 영화에 나오거나 지금 북한이 이번에 읽은 것은 네. 조금 좀 뭐랄까 네. 적당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같은 부활이라는 뭐 책자를 하더라도 네. 출판사마다 또 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네. 공작원 지도관 네. 공작 지도관하고 공작원 사이에서 네.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하면은 그거는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모르고 단 둘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숫자를 정해가지고 네. 그 숫자를 저기 나오는 그 5자리 숫자하고 결합을 시켜서 네. 결합을 시켜 더하고 빼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네. 값을 그 문자로 네. 바꿔납니다. 그러면 저게 전부 다 이게 말로 바뀌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거는 어떤 겁니까? 회원 건강식? 자, 이거는 이제 역시 예전에 이제 70년대 뭐 MBC가 했던 113 수사반장 이런 대공 사건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뭐 체포된 간첩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보면 대체로 난수표 하나씩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은 난수를 매번 바꾸는 겁니다. 네. 매번 아까 그 결합할 수 있는 숫자를 매번 바꿔가지고 우리가 해독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긴 글이 필요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네. 체포되면은 간첩에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바로 체포되는 그 순간에 씹어서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1996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강릉에서 이제 잠수정 사건 났을 때도 제일 먼저 이 난수표를 불태워버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근거고 네. 저게 있으면 말입니다. 네. 과거에 북한과 통실했던 모든 내용도 전부 다 해독이 되기 때문에 네. 저게 만약에 우리 정부에 들어온다면 북한은 네. 굉장히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네. 저걸 가장 먼저 없앱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요. 이제 통신도 발달했고 인터넷에 문자에 뭐 SNS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고요. 지난번에 PC방에서 체포된 대북 대공 용의자도 있었는데 다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하지 이렇게 아주 고전적 방식 잘 안 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나요? 북한도 혹시 너무 우리 정보기관에서 잘 인터셉트랄까 중간에 가로챈다고 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대공 요원들을 갖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네. 또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괴롭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현대식으로 인터넷이나 이게 접근하지 않는 옛날 간첩들이 있습니다. 네. 오래된 간첩들. 그러니까 90년대에 파견된 간첩들이 있는데 네. 간첩과 이제 북한하고 이제 연계가 좀 끊어진 상태인데 네. 그 간첩들한테 지령을 줘가지고 네. 다시 활동을 개시키려는 게 아니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지금 통진당의 전 통진당원들이 이제 현장에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지금 북한하고 계속 어떤 접촉을 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분명히 걸립니다. 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제전화 같은 거 쓰거나 하게 되면은 다 보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보고 저 나라도 다 보는데 다 듣고 있는데 저분들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 거 보면 접촉이 없다고 저는 일단 상상을 합니다. 아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이 저기 들어오는 것도 경찰이 놓치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영화 남북은 보시면요. 네. 남도부가 지리산에서 빨치산 할 때 김일성이 도와줬나요? 계속 싸우기만 하고 싸워라 하면서 거기서 백야전사, 백선엽 씨가 만든 백야전사하고 전쟁하면서 다 소모되게 하면서 그렇게 그냥 갑니다. 나중에 네. 남도부 측에서 아씨 우린 버려진 혁명가였냐 이런 얘기하고 끝나는 게 그 영화인데 지금 북한이 말하는 거는 이쪽에 우리가 말하는 종북 세력하고 네. 한국 정부하고 결사적으로 싸우는 걸 원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걸 툭 띄우면은 이 보수적인 세력에서는 혹시 이 세력하고 이북이 연결돼 있지 않나 하고 더 가혹한 탄압을 할 것이고 이 사람은 네. 강하게 저항하면서 내분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 허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전을 한다고 보는데 한번 북한 당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들으면서 숫자가 잘 안 들려요. 네. 이렇게 들으면 저도 엉터리다 싶은데 발음 좋은 이춘희 아나운서 보고 좀 읽게 해주시면 진짜 정확하게 알아듣겠습니다. 음질도 좀 높여야 될 것 같네요. 이제 한국에서 듣는 이 사람들도 잘 안 들렸으면 네, 오래된 간첩은 귀도 어두워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보 상황 그리고 사드 상황 관련된 것을 네 가지 소식을 통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저희 이제 단골 패널이신 우리 두 분의 뉴스 고수 김정봉 교수님 그리고 이정훈 편집위원은 여기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